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팁으로 가끔씩 돌아오는 팁튜브 인사드립니다. 자, 2022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상 찍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 열흘 정도, 업로드 날짜를 기준으로 열흘 넘게 남았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고민을 하다가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학습과 상관관계를 갖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수능과 같은 빅 이벤트를 앞두고는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 바로 불안입니다. 자, 자신이 가진 불안 상태를 잘 점검하고 또 불안 수준에 따라서 학습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불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되는데, 불안은 여러분 사전적 정의까지 갈 것도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긴장,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불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학습, 그 중에서도 이제 학습보다는 시험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험에 대한 긴장이나 걱정, 우려가 불안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불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불안을 학습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불안과 지능에도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아세요?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능이 낮은 경우에는 불안이 학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즉 지능이 낮을수록 불안은 학습을 저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지능이 높은 경우에 일정 수준까지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극도의 전쟁 같은 불안 말고 일정 수준까지의 불안은 학습과 정적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지능이 높다면은 일정한 수준까지는 불안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습을 촉진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분들은 아마 제 채널에서 초인지 학습자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게 기술이 딸려서 여기에다가 한번 링크를 띄워 볼게요. 혹시 안 나오면은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는. 자, 초인지 학습자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건 역시 초인지 학습자라면 갖추고 있어야 할 미덕입니다. 이거는 또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기가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는 지능과 불안이 학습에서 상관관계가 있다. 자, 그러니까 평소 자신의 학습 시간하고 그리고 학업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잘 수치화해서 본인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능하고 불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능이 높으면은 불안이 높을수록 공부가 잘 되고, 일반적으로 지능이 낮으면 불안이 높을수록 공부가 안 된다. 여기까지 알아봤어요. 자, 다음은 불안과 학습 과제의 수준, 즉 이제 공부할 거의 난이도, 과목의 난이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불안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어려운 과제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요. 불안이 낮은 상태에서는,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어려운 과제를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안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어떤 과제를 학습하기 편할까요? 학습의 효율이 올라갈까요? 네, 쉬운 과제에 대해서 학습의 효율이 상승을 해요. 불안하고 마음이 쫓기는 것 같을 때는 쉬운 과제를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자, 현재 자신의 불안 수준에 따라서 단순 암기에서 평가적 기능이 필요한 고차원적 과제까지 여러분들 다양하게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요소를 살펴봤는데, 제 머릿속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제 자신을 객관화하고 어떤 과제를, 어떤 학습 과목을 선택하는지 제 머릿속에 생각을 한번 그대로 읊어드릴게요. 자, 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은 지능이 낮은 편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 지능이 낮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의 수준을
낮추어줘야겠죠. 맞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서 대답하신 분들 아주 굿. 네. 제가 지능이 낮기 때문에 불안의 수준을 낮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와 같은 이제 카페인 섭취 이런 것들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청심환 이런 것도 먹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호흡법 같은 거를 통해서 불안의 수준을 좀 관리할 겁니다. 그런데 우선 커피는 왜 피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긴장되는 경우에 여러분들 심장이 어떻게 뛰나요? 네, 맞습니다. 엄청 빠르게 뛰죠. 그죠? 왜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애매하게 제가 공부하겠다고 커피 한 잔 탁 먹으면은 카페인의 영향으로 심장이 더 빨리 뛰겠죠. 그죠? 그러면은 제 뇌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제 뇌는 이놈 새끼가 이게 더 심장 빨리 뛰는 거 보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구나 하고 캐치를 하게 돼요. 따라서 이제 커피를 피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호흡은 왜 하는가? 여러분, 우리 몸은 이제 자연적으로 긴장과 이완을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긴장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고 이완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긴장 상태를 종료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교감신경을 활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하품을 한다거나 이제 깊게 심호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불타고 있는 장작, 이게 비유하자면은 불타고 있는 장작에 계속 물을 뿌려주는 거랑 같아요. 이렇게 계속 물을 뿌려주면은 불이 꺼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부교감 신경이 자극받을 때 나오는 행동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몸에다 함으로써 우리 몸을 이제 긴장 모드에서 이완 모드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과제. 네. 과제는 어떤 과제를 선택해야 될까요? 어려운 과제를 선택해야 될까요? 쉬운 과제를 선택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뭐 혹시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짧은 동영상 찍는데도 뭐 1트 만에 되는 경우가 없어요. 뭐 5번, 6번, 7번 뭐 이렇게 계속 끊어갈 정도로 불안에 굉장히 취약한 편이고 불안 수준이 높은 편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험을 며칠 앞두고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제? 지식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중에서 이제 고차원적으로 지식이 가장 낮은 차원, 평가가 가장 고차원적인데 그 중에서도 지식, 그죠? 지식 단계에 해당하는 학습. 예를 들어서 단순한 사실의 암기 또는 영단어 같은 거 암기하고 인출하는 거, 그런 과제를 선택을 해야겠죠. 자, 지금까지 불안과 지능의 상관관계, 불안 수준에 따른 학습 과제 선택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 영상을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2022년 11월 8일 현재는 수능이라는 큰 시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 영상을 나중에 시청하실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불안관리 잘 하셔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은 안녕. 자, 감사합니다.